네, 안녕하세요. 다들 식사 이후인데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16회 과학문화 혁신 포럼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 협력팀의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재단은 이제 과학문화 혁신 포럼을 통해서 이제 과학문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과학문화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16회차를 맡고 있는 과학문화 혁신 포럼은 이제 과학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제 저희가 기술 패권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 현재 이제 과학 문화의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팍스 테크니카 시대 과학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다라는 주제로 올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학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과학 문화의 의미, 그리고 대중 문화의 한 부문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과학 문화의 전략에 대해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포럼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주요 참석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율래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학과 김보열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부와 2부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민 센터장님, 그리고 장은정 국립중앙박물관 과장님을 비롯해 이제 종합 토론에 참석해 주신 6분의 전문가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율래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목 감기도 약간 걸리고 원래 목소리가 좀 안 좋긴 한데 다행히 마이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무엇보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그 멀리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특별 강연을 맡아주신 폴륜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발제자로 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특히 세종시에서 멀리 또 우리 과학기술정통부통신부 김보열 과학문화과장님께서도 같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학문화혁신포럼은 지난 3년 반 동안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개최해 왔고요. 오늘이 이제 16번째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SF 문학부터 시작해서 지방과학, 문화 활성화까지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과학 문화에 좀 근본적인 좀 질문을 던지면서 좀 종합적인 논의의 기회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포럼의 취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3가지 질문을 드리는 걸로 개회사를 좀 가름할까 합니다. 우선 오늘 포럼의 주제인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고 경제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 안보, 외교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동안의 과학기술계와 정부나 우리 저희 재단 포함해서 충분히 사회와 과학기술 관련돼서 소통하고 또 효과적으로 그런 소통을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바이오, 디지털, AI 기술 등 그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 기술들이 굉장히 미래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미래 사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받아들이고 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갈 그런 우리 인재 양성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문화 확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제가 평소에 뭐 소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갈등 구조를 안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나 갈등을 사실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의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나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 문화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학 문화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요즘 유럽에서는 뭐 사이언스 캐피탈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볼 기회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만큼 뭐 발제자나 토론자뿐만 아니라 우리 플로어에 계시는 참석자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좀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또 좀 활발한 논의가 되는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오늘 이제 포럼에서 다뤄질 내용들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세 가지를 꼽아서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포럼에서 그 발제자분들 포함한 토론자분들께서 추가적으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들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순서로 나사의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계신 엘 카미노 칼리지의 폴린 교수님 특별 강연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본 자리에 직접 참석하시지는 못하셨는데요. 멀리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강연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교수님의 강연 주제는 이제 대중과 함께하는 R&D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화면으로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폴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귀하신 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오늘 제 강의는 저는 저 우주 분야에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우주 분야에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퍼블릭 아웃리치, 그러니까 대중과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은, 저의 나사와, 이제 제가 나사 엠베서지만, 나사와 JPL, caltech의 오피셜 오피니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목차를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하게, 챕터 1은 우주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챕터 2는 화성, 그다음에 챕터 3는 나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stronaut. 이걸 읽어보면요. 미국의 이제 이게 우주인들이거든요. 나사 우주인들인데, 미국은 5월 4일, 그러니까 the May the 4th, 그죠? 그러니까 우리 스타워즈의 힘이 그대와 함께 있기를 하면서 해가지고 5월 4일을 스타워즈 데이로 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이제 젊은 어린 학생들은 이 스타워즈와 라는 가상 영상의 가상과 그다음에 이 우주인이라는 이거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다 나사 우주인들이 이제 제다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4일 기르는데 바로 이런 결과 중에서 이제 이런 이 우주인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 젊은 친구들이 참 밝죠. 자, 우리 여기 보이는 옆에는 이 친구 한 명이 이제 우리 자니 킴도 있죠. 자니 킴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가 아르테미스 탐사에서 결국 달에 가고 화성을 가게 될 위해서 뽑힌 우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달에 이제 한 바퀴 돌고 오고 내후년에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달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30년대 말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중과학 속에서 이 밝은 얼굴들, 참 도전을 하게 되는 얼굴들은 대중과학에서 그런 걸 항상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이제 우주인들인데 나사 우주인들이 제가 그동안 여기는 오니츠카 스페이스 사이언스라고
1986년대 챌린저호가 폭발했을 때 그중 한 명의 승객이 그 일본계 앨리슨 오니즈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있는 그 일본계 특히 이제 혼다 같은 경우에 그죠? 혼다 자동차에서 많이 스폰서해서 매년 우주의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모이는데 이제 여기 옆분은 저와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매년 한 분씩 오셔가지고 10여 년 이상을 했네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강의하면 이제 우주민들은 사실 역할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을 받는 거겠죠? 두 번째는 우주 탐사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젊은 세대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나사 어피어런스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미 전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이 문의가 들어오죠. 우리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중요한 사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젊은 세대 교육시고 학교를 방문하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우주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나사 솔스 앰베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주인들이 바쁠 때 벤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바쁠 때 이제 그 백업을 하는 것이 이제 저와 같은 이제 나사 솔루스 앰버스의 역할이라고 거기 이제 어필 서브에 썼습니다. 우주인들이 별로 없으니 이제 솔루스 앰버스 컨택을 하셔가지고 나사의 활동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백업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대중교육에서는 우주인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분들이 대중갈등하고 이제 수많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중에 이제 제가 하나 강의했던 것은 이제 화성 탐사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다 참여하면은 화성 기지를 짓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 학생들이 이렇게 화성 기지를 그리는 거를 이제 저는 교육을 많이 했고 이런 시얼 박스라든지 물병을 통해서 이런 퍼시비런스 오버나 이제 고무줄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로켓 하면 여기에 그 낙하산도 나옵니다. 제가 물병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리사이클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리사이클 강조해서 리사이클 뭐 material 만들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저와 같이 일했던 분 중에서 이 두 분, 이분 수니타 윌리엄하고 마이클 베럿 우주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어, 이 마이클 베럿 우주는 이제 그 의사이시고요. 수니타 윌리엄 같은 경우는 한 320일 이상 우주를 나갔다 오셨죠. 그래서 마이클 베럿 같은 경우에는 봐볼까요? 이 두 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페이스 에이지이지 않습니까? 뉴스페이스 에이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이. 지금 나사는 우주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그 발사체나 어떤 기준이나 우주정거장 운영 이런 걸 모든 민간으로 넘기고 있죠. 거기에 바로 이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한 회사 중 두 곳이 바로 스페이스X와 그다음에 보잉 스타라이너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두 개가 이제 ISS 국제우주정거장에 이제 우리 스크루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게 되냐면은 먼저 마이클 베러스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마이클 베러스는 사실 어, 저하고 이제 2년 전에 만났을 때 같이 만났을 때 상당히 그 밝죠? 이 아이의 4명의 아빠고 하여튼간 지역 봉사도 상당히 열심히 하십니다. 이 천부적으로 이렇게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특징은 그 과거에 그 이소연 우주인하고 같이 그 소련의 러시아의 그 소유주를 타고 갔다 오셨죠. 그래도 이소연 우주인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이소연 우주인이 겪으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안부를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셔틀도 탔고요. 그 소유주도 탔고요. 이 소유주니 타는 러시아 소유주도 타시고 그다음에 3월 올해 3월에 그 펠콘 9도 탔습니다. 그리고 파이로스 해가지고 요번에 또 3월 달에 가셨어요. 우정거에 또 가셨어요. 이거. 그래서 이 핵심적인 일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핵심적인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대중교육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신 거죠. 하나 또 신기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3월에 이분은 러시아 우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고 있지만 참 신기하죠? 이런 우주 협력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달리 협력을 계속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분입니다. 러시아 우주입니다. 그래서 3월에 도착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니타 윌리엄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서 320일 이상이 나가셨어요. 여러 차례 방문하시고 이제 스페이스 워크도 하셨죠. 그러잖아요. 상당히 이분도
강아지가 걷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걸 항상 해야 되니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되게 즐겁대요, 맨날. 즐겁고,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펠콘 9, 보잉의 스페이스X와의 경쟁인 구조라는 펠콘 9에 바로 스타라이너를 만드는데 이 핵심 그 우주로 발달했죠. 이, 어, 그, 요번에 가면 그 마이클 핑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클래스 몇 개 택하고 이제 저도 만나봤는데 이분도 300일 이상 우주 나가셨어요. 이분은 요번에 안 가셨지만 저저번 주에 어 저저번 주에 도착하셨습니다. 저저번 주 6월 5일인가요? 6월에 저저번 주에 도착하셨어요. 스니타 윌리엄. 이렇게 핵심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우주 탐사에 대해서 이 두 분이 만나신 거죠. 결국은 이 두 분이 미국의 소위 말하는 뉴 스페이스 에라의 스페이스 에이지의 그런 걸 운송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육 활동에 있어서 중요성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 대중과의 교류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이제 화성. 자, 제 사무실에서 1.5km의 그 스페이스X 본사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 본사 가면은 그 정면에 그 아이론맨이 서 있습니다. 아이론맨이 그 정면에 그 실물 기기에.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 상당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10여 년 전, 몇 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 그러면 상당히 100만 명이 이전되면 비웃었죠. 하지만 이 스타링크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나사는 큰 돈을 지원해가지고 바로 달 탐사할 때 착륙선으로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이 비전어들이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나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주 탐사는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교육자, 그리고 바로 이 비저너리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작품이라고 나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일이 가능하게 위해서는 대중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2015년에 이제 저 같은 이제 이 퍼스피런스 로버가 2020년에 화성에 착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5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은 켄 파일리 교수인데 caltech의 지질학자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PI죠, Principal Investigator.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리드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엔지니어 이제 나사가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탐사 같은 경우는 지질학자 이런 과학자들이 운영을 하고 대중 참여 그런 거 교육 같은 걸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제 우리가 화성에 이제 사람 보내서 2015년부터 화성 인간 창출 선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포절로 참여를 했고요. 제가 여기 제안한 거는 계열 분화구라는 곳에서 참하자고 인간을 착륙하자고 하는 거지 제안이죠. 기계 탐사와 달리 화성 탐사 같은 경우에는 인간 탐사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토양에 식물을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더 조건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편은 지금 마션이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 앤디 위어 이제 작가죠. 이분이 저희 지역 방문가에서 강의하시고 3월에 그다음 저도 7월에 강의하고 그래서 과학과 이런 교육 이런 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나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나사. 자, 나사라는 기관은 지금 현재 올해 27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예산이 됩니다. 30조가 좀 넘네요. 매년. 근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사 같은 경우는 모든 탐사가 어떤 유주의 비밀을 알고 그다음에 생명체가 우주 밖에 있는지 알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구를 보호하고 지구의 삶을 개선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든 탐사를 이루어지게 된다. 과학 탐사는. 우리가 화성을 가던 금성을 가던 보여저가 태양계를 밖으로 나가든 이 세 개의 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새로운 신기술이 필요하겠죠? 과학적 발전. 이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나사는 바로 커머셜 파트너, 스페이스X니 보이니, 블루오리진에 이런 회사들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국제 파트너, 대한민국 포함 여러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을 이루고 그다음에 국가 기관들 내 뭐 외교부, 국무부, 농산부 여러 기업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해나가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가 종점적은 뭐냐면 바로 inspire learners of all age. 이게 뭘까요? 이게 대중교육 아닙니까? 대중교육의 중요성. 이것이 결국은 목표로 모든 과학 탐사의 목표는 바로 대중에게 인스파이레이션을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사가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탐사한테 한 1% 예산 정도는 과학 모든 탐사의 국가 어떤 교육 예산으로 쓰이고요. 그렇죠? 그 미션을 알리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세대 간의 미국 역시 세대 간의 그런 어떤 대화의 소통을 열고 그 다음에 가치관 사실 너무 물질적인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학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가치관의 변화에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주라는 걸 통해서 여러 세대들 어떤 어르신분이나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모든 세대가 교감할 수 있는 어떤 사회 통합의 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스피레이션을 과학적 사고를 한다면 뭘까요? 국가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 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라면 상당히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민의 세금을 27 빌리언 달러라는 매년 이 자금을 받아서 이걸 다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국가에게 다시 환원하는 그런 역할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훌륭한 탐사들의 그 이름을 짓는 그거를 바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의 어떤 그거를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거든요. 이 알렉스 마토라는 친구가 바로 지금 화성에 퍼시비런스 로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학생이 똑똑한 게, 사실 우리가 그 바이킹 랜드 한다부터 계속 봤는데, 그렇게 큰 생명의 흔적을 찾거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퍼시비런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비록 좋은 결과는 아직 못했지만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지속적으로 탐험한다는 데서 적절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 인지뉴트였죠.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제 인디아계 인디아나 인도 인디언의 후손인 학생인데 미국인이 이 친구 학생이 인지뉴티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는 뜻이죠. 사실 1900년 초기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리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상당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로 인지뉴티 역시 인류 최초로 동력으로 이 프로펠러 동력으로 다른 행성에서 처음 날았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알렉스 마트나 이런 베니스 루파니 같은 학생들이 하는 이름을 짓는데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로서 참여를 하지만 이런 대중교육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봉사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미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이 에세이를 내는 거예요. 왜 이 로버 그 당시 마르스 토니였죠. 2020년에 발사하니까 그 로버 이름을 뭐로 할까 할 때 우리는 그 에세이를 읽고 평점을 내서 이제 최고 이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중교육의 중요성 이거는 떼놓을 수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게 참여했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르프스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명의 우주인을 보기 위해서 어떤 성격의 소유자들을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떤 인물을 이런 것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에세이를 칸테스트 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우리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대중교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그 한국천문연구원에 초대를 해서 대한민국 방문했는데 이건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박재필 대표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조남석 대표님 그 여러분이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문학 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은 그 예술가였던 것 같아요. 예술가였고 그 다음에 기자 여러분 해서 그때 사진 촬영을 하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께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자 좀 창의적으로 그래서 이게 신문 기사라고 대동대에서 나온 건데 그 제가 한국에서는 항상 이런 좀 코믹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일단 친화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경직되지 말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던 케이팝을 보던 과학적을 보던 국민들에게는 같은 그런 공감대가 필요하겠죠.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작년에선 이 평택에 가서 평택 험브리가에서 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공군 그다음에 미국의 우주군 공군 육군
여기 우주군, 대한민국 육군, 그다음에 해군 그 영국군 해군 장교들도 오셨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이제 민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대중의 교육은 되게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 군사 쪽에서도 민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야,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들과 이렇게 리치아웃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에 이제 JPL입니다. JPL 같은 경우는 그 제 프로페셔널 레버토리죠. 나사는 이제 필드 센터가 10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나사인데요. 나사 JPL입니다. 나사 JPL인데 우리가 뭘 보여주기 위해서냐면 그 로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 휴먼 락입니다. 휴먼 락.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한 오픈하우스에는 이틀 정도 하는데 몇만 명 와요. 그리고 뭐 딱 열면은 뭐 하루 만에 다 그 꽉 찹니다 그냥 벌써. 그래서 스만디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락하라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즐거워하죠. 이런 대중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과학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들 이제 미래 이제 과학 세대 되지만 이런 것을 알림으로써 상당히 그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이 있고 이거는 올해 1월 27일에서 2024년 2024년 지금 여러분이 모인 곳에서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과총에서 했거든요. 과총에서 모였었는데 이때 투자가분들, 정부의 대학생들, 그다음에 출연형 기관들, 그다음에 한국 정보기관, 그다음에 나사, 이게 나사 이제 이분은 나사 앤디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사 그 아시아 지역 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모이셨어요. 그 과학관에서도 오시고 해서 이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어떤 우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어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들이 많이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것이 참 국가 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 생태계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역할은 뭐냐면 사회적 통합 역할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도 과학을 얘기하면 통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투자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했을 때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것도 촉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대한민국도 RMC 협의회 같은 데서 10번째 나라를 참여했는데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이 나라들이 뭘까요? 향후 지금 우주 분야에 다 우주를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이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의 포텐셜 고객들이 되겠죠. 한국의 기업들이 우주선을 만든다든지 인공위성 만든다든지 이런 나라들에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 서비스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지식을 알림으로써 어떤 투자 쪽도 그렇고 과학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대중문화 이런 걸 통해서 대중문화도 만들어지겠죠. 그죠? 대중문화도 우주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어떤 케이팝도 있지만 이런 우주에 관한 새로운 문화 장르가 또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파급력은 저희들이 하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리치아웃 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학 지식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발전의 전 분야에서 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강연 진행해주신 폴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강연에서도 이제 강조했듯이 과학 소통 그리고 과학 문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순히 과학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함께 이해하고 그 과학적 사고를 공유한다는 거, 공감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